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5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2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0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정해월 무인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인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이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2020년도 양력 기준으로 이제 12월 1일이 되겠고요. 이제 오늘 포함해서 뭐 한 31일이면은 또 연이 또 바뀌게 됩니다.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어떤 한 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백신 내지는 치료제가 이제 빨리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백신 아니라 치료제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제 격리 단계 이렇게 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치료제만 있어도 뭐 아프면 검사해서 나오면 바로 그냥 치료제 먹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좀 뭐랄까 사회 경제 돌아가는 것이 좀 나아질 것 같긴 한데 빠르면 내년 뭐 중반 여름 정도라고 하니까 아직은 좀 많이 힘든 시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감 백신을 꼭 맞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운이 안 좋게 되면 또 뭐예요? 흉으로는 함께 덮쳐서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렸는데 감기 때문에 병원 갔더니 코로나가 같이 걸렸거나 감기인 줄 갔는데 코로나가 걸렸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의료진들도 그렇고 본인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독감 백신은 좀 미리도 아니죠. 벌써 11월 이제 12월 이렇게 됐으니까 미리 한 10월 정도 맞는 것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늦었다 하더라도 일단 맞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은 참 많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일 이걸 쭉쭉쭉쭉 가다 보면 좀 있으면 또 이제 정해월에서 정축월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12월에서 30일 지나가게 되면 또 한 살 먹는 이러한 또 그런 마음 아픈 현실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명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을 순수하게 항상 고등학생 같은 그런 풋풋한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지 공부가 머릿속으로 쏙쏙 잘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명리도 좀 일찍 배우는 것이 좋아요. 연세가 이제 드셔가지고 정년하시고 이제 한번 명리 공부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좀 힘들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젊으셨을 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오늘의 명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간은 무토가 되겠고요.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무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보게 되겠고요. 무토만 볼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공부하는 거 기토까지 같이 또 싸잡아서 공부하게 되면은 학습 능률이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자, 무토라고 하는 건 양토라고 봅니다. 천간으로는 5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기토는 음토라고 봅니다. 천간으로는 6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죠. 토라고 합니다. 그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땅을 말할 수도 있고 또 흙을 말할 수도 있죠. 땅이라든가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씨앗을 심거나 나무를 심거나 묘종을 심으면 거기서 무한한 생명력을 갖다가 발현을 하죠.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발화가 돼서 여러 가지 작물들도 자라게 되고 사람이 먹을 어떤 여러 가지 고추 같은 것, 마늘 같은 것도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먹고 살 수가 있겠죠. 옛날에 제가 농활을 간 적이 있었습니까? 농활 하면 요즘 농활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9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농활 같은 거 이제 임실이라든가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이제 가면 이제 옥수수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어르신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갑다 했지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말에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그죠? 콩 심은 데 팥 나면 땅이 거짓말하는 것이고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면 이것도 땅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 농부가 씨앗을 심고 열심히 물을 주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물꼬를 터서 땅이 너무 침수가 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씨앗만 심어놓고 한여름에 비가 오는데 농부가 물을 줄 생각을 안 해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죠. 땅은 적당량의 햇볕과 적당량의 물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서 있는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 흙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그 농부 아저씨의 말이 전적으로 옳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인의예지신 중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뭘 관장하냐면 믿음을 관장합니다. 믿을 신자 신을 관장하죠. 역시나 땅은 거짓말하지 않죠. 땅은 항상 믿음을 줍니다. 땅이 막 움직이고 오늘 갔는데 땅이 없어졌어. 내일 갔는데 땅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집을 지을 수도 없을 것이고요. 땅을 기반으로 나무 하나 심을 수 없겠죠. 내가 콩을 심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콩이 옆집 창식이네 집에 가 있어요. 그럼 난리 납니다. 그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후중하고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토일간들이라든가 기토일간들이 그런 믿음 같은 거, 신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토일간들은 막 복잡다단하게 막 변화무쌍한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땅은 구관은 명관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냥 이렇게 오래 묵은 된장처럼 이렇게 좀 그렇게 안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치 지진이 나는 것과 같고 쓰나미가 있는 것과 같거든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일간들은 복잡하다는 것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인 걸 많이 좋아하고요. 반대로 금일간들 있죠. 신금일간들이라든가 경금일간들은 금은 신금일 때 말씀드리겠지만 변혁을 뜻하는 거거든요. 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개혁, 새로운 변혁, 구태의하는 것을 새롭게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일간들이라든가 신금일간, 특히 경금일간들이 혁명가들이 맞서 체계바라라든가 옛날 그런 이때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가 사회사업 이런 쪽 하는 쪽 사람들이 그러한 좀 변혁 같은 거, 구태의연한 어떤 아집이라든가 구태의연한 어떤 기득권 같은 거를 좀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채로 많고요. 토일간들은 그래도 온고의 지신이다. 옛것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죠. 그렇다고 해서 무기토일간들이 다 그러진 않고요. 경신금 일간들도 다 변혁을 좋아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는 일간의 특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토, 기토라고는 일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온고이지신하고 경신금은 변혁을 좋아하고 일간의 특성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거는 그 실질적으로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의 짜임이 어떻게 짜여져 있고 또 대운이라든가 세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경신금 일간들도 사주 전체가 토가 많아지게 되면 마치 토와 같은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것도 토 일간들도 사주에 금이 많아서 토금 진상관격, 토금 상관격들 되는 사람들은 마치 토일간이라 하더라도 성향은 금일간들과 같은 그런 성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간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천성을 아는 거예요. 일간이 무토였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무토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무토라고 하는 천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7글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천성도 조금씩 바뀌게 될 것이겠죠. 그 다음에 사주가 짜여져 있는데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성격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어떤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뭐가 중요하다?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냐, 이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흙이 아니고요. 양은 크고 높고 넓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낮고 좁고 좀 작은 개념입니다. 양토인 무토는 당연히 많은 흙이겠죠. 그러니까 고항토라고 해서 흙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죠. 그래서 산을 이룬다거나 큰 구름을 이룬다거나 아니면
또 토가 많아지게 높은 평야라든가 내지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 광야라든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지무지한 넓은 높은 그런 산과 광야가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로서 작은 흙이니까 뭐예요? 텃밭 같은 개념. 하지만 과수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논밭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겠고 더 뭐 쉽게 생각한다면 분토라고 해서 분토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분에 담겨져 있는 작은 흙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화초 키우시는데 그 화초를 심기 위해서는 화분이 있고 화분 안에다가 비옥한 흙을 담죠. 그 흙이 기토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기토보다는 무토가 더 좋겠네요. 아니죠,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의 특징적인 것에 대한 배합을 잘 해주면 좋은 것이고 기토는 기토 나름대로의 배합을 잘 해주면 기토도 무토 못지않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노방에 구르는 돌도 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고 했는데 천간 10개밖에 되지 않는데 기토가 나쁘고 무토가 좋고 무토에 비해서 간목이 좋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어느 일간이든 간에 잘 일간의 특성에 맞게 잘 배합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간다라고 하면 뭐 자재 관리라든가 격리 부서라든가 금전 관계된 곳에서 일을 하면 잘할 겁니다. 계산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교육 쪽에 하게 되면 당연히 수학이라든가 산수라든가 보습학원 같은 거 하면 잘하겠죠. 근데 산수를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예요? 저기 고공 예를 들어서 타워크레인 기사를 시킨다거나 하면 매우 힘들겠죠. 사람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소질을 좀 잘 개발을 하고 그거에 맞게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 나름대로 잘 살 수 있겠지만 이게 뭐 특히 뭐 대학 전공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뭐 전공이 나름대로 전공이 있는데 제가 역술을 할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근데 관심은 많이 있었습니다. 역술에 대한 관심은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간의 특성에 맞게 잘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흙이기 때문에 후중하다라고 하는 특징, 그렇기 때문에 무토는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것이 필요해요. 땅이 다져지면 죽은 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의 뿌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땅을 퍼석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공기도 들어가고 영양분도 들어가서 땅이 살아있는 땅을 만드는 거예요. 땅이 다져지기만 하면 풀 한 포기 물 한 줄기가 땅 속으로 못 들어가면 죽은 땅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간목이 있은 경우에는 적당량의 물을 주어야지만 땅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요. 또 물만 있으면 땅이 썩겠죠. 그러니까 따뜻한 화가 있어 주어서 땅이 썩지 않도록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뭐가 필요하다?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가 간목, 개수, 병화 등으로서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부를 얻을 수도 있고 귀를 얻을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중화된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령에 따라서 목을 먼저 쓸 것인지 수를 먼저 쓸 것인지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거는 뭘 봐야 된다? 당연히 원령, 월지를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데 원령, 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이고요.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겨울에 해당이 되고 엄동설한이 됩니다. 엄동설한 겨울. 쉽게 말하면 지금 들판 같은 데다가 보시면은 벼는 벌써 다 벼 베기는 다 끝났고 그냥 땅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해월이라 하더라도 춥진 않지만 엄동설에 엄청 영하 20-30도 떨어져 있는 들판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무토는 뭐예요?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해월 같은 경우, 자월 같은 경우는 수가 왕하면서 기온 자체가 매우 차갑죠. 그러면 물도 얼고 땅도 얼게 됩니다. 얼어 있는 땅에다가 여러분들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요. 얼어 있는 땅에다가는 나무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심어봤자 안 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토가 해자축월이 태어나서 화가 없다, 온기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마치 동토, 얼어있는 그런 땅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 꼭 간목이 아니라도 뭐 을목도 상관이 없겠고요. 개수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중화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한 수왕절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온기가 있어 주어야지만 땅이 녹고 물도 녹아야지만 그 땅에다가 콩 한 쪽이라도 심을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저 농촌 같은 데서는 이제 봄, 여름, 가을 정도에서 날 수 있는 것은 다 끝냈고, 지금 심는 것들은 뭐냐면 겨울 월동에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우스를 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난방 장치를 해가지고 따뜻하게 보온을 해야지만 지금부터는 고추라든가 이런 걸 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병화도 되고 정화도 되는데, 좋은 것은 뭐냐면 정화보다는 병화를 보는 것이 월등하게 공력이 클 것이고요. 이렇게 병화를 보게 되면은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토가 절지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인 무토도 약하고요. 병화도 좀 약하게 되죠. 병화가 살아나서 무토를 생주해 주게 되면 무토도 살고 병화도 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성인 병화가 살아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가 되어준다라고 하면, 이 병화가 힘을 내서 병화가 뜨거워져서 무토를 갖다가 생주해 줄 수도 있겠고, 더군다나 해월의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보온할 수도 있겠죠. 쉬운 말로 난방이 된다는 얘기죠. 난방. 그래서 무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화가 있어 주는 것이 가장 절실한 것이고,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뿌리가 있어줘야 된다. 지지로 뭐라 그랬죠?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에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병화가 충분히 조우도 할 수 있겠고, 무토도 이렇게 생주해 줄 수가 있는데, 병화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무용지물 있어도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일단 화가 있어서 무토가 힘을 얻어서 왕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소토하게 되면, 간목으로서는 소토하고요, 수로서는 무토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병화로서는 따뜻하게 한다라고 하면, 마치 봄이라든가 여름 같은 때 무토가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만물은 얼게 되면 용도가 없어요. 언 땅과 물이 얼면은 마실 수 없죠. 땅이 얼면 물도 얼고, 모든 만물이 얼게 되면은 거기서는 어떠한 생명체도 자라기가 좀 힘든 척박한 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의 무토는 다른 일간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요. 인성인 화를 봤을 때는 다음으로는 이제 목이 있어서 토를 갖다가 소토소복해주면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 양토인 무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주의 격국 놓고 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게 되는데, 일간 무토는 양토가 되겠고요, 월지의 해수는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죠. 토가 수를 보게 되면 재성인데, 무토는 양, 해수도 양. 그러면 뭐예요? 편자를 붙여서 편재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편재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월은 일간 무토가 절지에 해당이 돼서 약한 반면에 재성은 왕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신약 왕한 사주 내지는 재다 신약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계절이 아니라 동절이기 때문에 재다 신약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재성이 많아서 좋다라고가 아니라 동절의 무토 내진 기토가 재성이 많아지게 되면 동토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런 경우 재성이 너무 많아서 일간이 약해지고, 재성이 너무 많아서 땅이 얼게 되고, 재성이 너무 많아서 사주 전반이 한습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같은 토가 있는 것보다는 인성이 있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인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토를 본다, 무진이라든가 무술 이렇게 되게 되면, 토를 봐서 약한 일간을 비견겁제가 동화는 줄 수 있지만은 토는 뭘 할 수 없다?
조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는 그래서 비경급제보다는 이렇게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요.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월의 무토, 해월의 병화는 다 공이 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병화, 무토가 똑같이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지만 무토도 실해질 수가 있겠고, 병화도 화가 좀 왕해져야지 조우도 할 수 있겠고, 병화도 무토도 생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원령 재성이 왕해서 수가 왕한데 연지에서 다시 수가 왕하기 때문에 이거 수가 너무 많아지겠죠. 이걸 뭐 정편제 혼잡이라고 해서 여자분들 물어볼 때 정편제 혼잡이면 남자가 바람 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것만 가지고 뭐 바람을 핀다 안 핀다라고는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재다 신약한 사람들은 공이 약간 바람기는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 핀다 이렇게 보는 것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무토일간이 절지에 태어나서 재성이 왕해지고, 그 다음에 식신인 금이 수를 생하기 때문에 사주가 너무 한습해지는 것이 큰 단점이 있고요. 일간부터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수에 의해서 토가 약토, 박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뭘 봐야 된다? 당연히 화를 봐서 무토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있긴 하지만 정화죠. 정화가 있긴 하지만 이 정화도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토를 생해주는 공력이 적고요. 또 병화가 아니니까, 물론 정화가 있어서 나쁘진 않지만 조우하는 힘도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요것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무인, 일지에 인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해 말씀드린 게, 인중에는 뭐가 있다?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월에 이렇게 인목이 있게 되면 인해한목하죠. 이거는 지지육합 인해 목이라고 해서 목이 왕해지면서 화를 생해주는 역할, 인해한목에서 목이 왕해질 것 같으면 경금으로서 약간 절제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핵심은 이렇게 3주까지 핵심 어디에 있냐면, 물론 정화로서 무토를 생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주의 핵심입니다. 물론 인해한목에서 관살이 왕해지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인중의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인중의 병화로서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병화를 생주해 줄 수 있다.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진위살인상생이라고 합니다. 진위살인상생. 진위살인상생 되는 게 이 무인일주하고 갑신일주하고 개축일주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좀 경호일주도 아마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경호일주도 이건 뭐냐면, 무토가 인을 보게 되면 이건 칠살에 해당이 되죠. 간목이 신을 보게 되면 이것도 칠살에 해당이 되고, 개수도 축을 보게 되면 칠살이죠. 물론 이제 경금은 오를 보게 되면 정관이긴 하지만 어차피 관성인 건 똑같은데, 이 안에 무인 안에 인중의 병화가 있고요. 칠살이지만 신중에 임수 인성이 있고요. 개축 칠살이지만 축 중에 신금이 있고요. 경우 관성이지만 오중기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가 칠살이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 안에 인성이 숨어져 있다라고 해서 진위살인상생 있다라고 표현한다. 물론 좋은 국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화를 생해주는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될 수 있겠죠. 이 진위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만, 사주를 볼 때 이런 걸 알게 되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분들 자꾸 갑신일주 흉명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진위살인상생 되면은 그래도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쁜 국세는 아니다. 일주만 놓고 봤을 때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인목이 와서 관살이 왕해져서 흉할 것 같지만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매우 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나서 한습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습하기 때문에 좀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정화
하나만 가지고는 약하고 그나마 인목을 받기 때문에 인해한목해서 화가 살아나고 인중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는 글자다라고 봤는데, 만약에 그럼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중병화가 핵심인데 생시가 어떤 것이 오면 절대 안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인목을 충하는 경신시가 오게 되면 인목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인중에 있는 병화까지 깨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한 이 인목이 깨지게 되면 정화도 깨지게 되죠. 그러면 사주 전반이 한습한 사주국사가 되고 무토일간은 매우 약한 신약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사주 중에서 가장 꺼리 글자는 바로 경신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자시라든가 개해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금수가 많아지는 것, 그 다음에 신유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금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병진, 정사, 무호시는 그래도 그나마 무난한 생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진토 위에 병화가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인해한목해서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병화는 충분히 무토를 갖다 생주해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천간으로 간목이 투출된 것은 아니지만 인중에 있는 간목이 해하고 합해서 목도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국세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국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정사시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생시라고 볼 수 있는데, 기미시는 용도는 좀 크게 떨어진다. 무호시 같은 경우도 뭐 우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나쁘지 않은 생시인데, 을묘시 같은 경우는 그저 그런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지 말아야 할 생시는 뭐 임자, 개축, 그 다음에 경신, 신유, 이렇게 개시 이 정도는 좀 떨어뜨려 놓더라도, 뭐 갑인시 같은 경우 목이 좀 많아지니까 이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고요. 병진, 정사, 무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생시로서는 무난하지 않을까. 어저께 공부했던 정축시라든가 그저께 공부했던 병자시 같은 경우는 너무 한쪽으로 수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사주가 매우 좀 편고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오늘 무인일에 태어나는 사주는 그래도 생시를 어느 정도는 고를 수 있죠. 자, 뭐 무인시도 가까스로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화운을 가야지만 될 것 같고요. 병진정사시 정도 제가 봤을 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미시는 토가 왕해지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다시 화를 얻으면 일간이 왕해지기 때문에 뭐 기미시를 얻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화를 얻는 것이 더 국세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